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 발표한 반기 통화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무역 흑자와 경상 흑자로 인해 관찰 대상국에 올랐습니다. 재무부는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2,400선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상승 전환했고 삼성전자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8% 넘게 반등해 5만 원대를 회복했고 하이닉스도 3%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는 장중 각각 10% 넘게 빠지는 등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가 내렸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 모니터링과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변동성 증가에 따른 피해 발생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김승영 하나그룹 회장이 방산사업 전면에 나섭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과 군함 유지 보수, 정비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김 회장은 대미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방산사업을 진두지휘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적인 발언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강했지만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해주면서 2,416선에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 반면 0.57% 상승한 685선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매수세 몰리면서 7%대 상승 마감하면서 다시금 오만전자에 올라주었고요. 56개월 이내 최대치 상승폭 보였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빠르게 단타 전략 세워보기 위해서 오늘 영석쌤과 함께 할 텐데요.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좀 반대로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그룹주 10% 넘게 또 하락하는 흐름 가져가 주었는데요. 시장이 계속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물론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됨에 따라 투심이 좀 악화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에 반해 반도체 관련주는 좀 많이 올라왔고요.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가격 자체가 4만 전자는 말이 좀 안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확실한데 이게 매수 버튼은 막상 안 나가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 자 삼성전자 보시면 한 7% 급등을 하면서 많이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수급 주체를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이 상황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 일단 뭘 매수를 해줘야 대형주들은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삼성전자의 어떤 외국인 연일 매도세를 분석해 봤을 때 첫 번째는 경쟁력이죠. 너가 1등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HBM3, 그러니까 HBM이 있어서 SK하이닉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잖아. 그럼 난 매도할게. SK하이닉스 살게. 이렇게 지금 온 거거든요. 그거 하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칩스법입니다. 그게 뭐죠? 반도체 보조금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러니까 보조금에 좀 트럼프가 안 좋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 미국이 왜 보조금을 줘야 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고 IRA 2차 전지도 그렇고 보조금을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주가 많이 빠지다가 저가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오늘 좀 많이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삼성전자는 바닥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4만전자, 5만전자 이 사이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제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상승 모멘텀이 없습니다. 상승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중국 반도체는 견제하는데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우선시하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만 그런 모멘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HBM. 삼성전자에 국한된 모멘텀 말씀드리는 겁니다. HBM4에 있어가지고 SK하이닉스와 차별화되는 어떤 경쟁력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삼성전자는 무조건 7만, 8만 원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으니까 이 안에서 횡보할 것이다. 그럼 전문가님 지금 삼성전자 매수도 되나요? 일단은 지켜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매수자분들에게는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좀 많이 빠졌어요. 12% 가까이 빠졌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설명을 드렸냐. 친환경 정책으로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조금 왜 주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에서 IRA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어떤 직책을 맡게 된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죠. 테슬라 CEO 역시도 이 보조금 혜택 주는 거 반대했습니다. 왜죠? 본인들이 1등이니까 본인들은 피해가 적다 이거예요. 본인들은 피해가 적고 밑에 이제 치고 올라오는 배터리 업체들, 2차 전지 업체들이 피해를 더 크게 볼 것이기 때문에 1등의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일론 머스크도 사업가이기 때문에 본인의 손해 가는 그런 것을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쭉쭉 빠지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국한할 게 아니라 이게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본다면 중국의 어떤 이 산업에 치고 올라올 때 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가 전기차가 치고 올라오는 것을 트럼프는 분명히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투심이 악화됨에 따라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2차 전지 전기차 기업들 수혜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무조건 트럼프입니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보조금 폐지하겠다 한마디 했는데 2차 전지 쭉 빠지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섹터는 전력설비, 조선,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원전, 방산, 대북, 트럼프 관련 섹터입니다. 이 트럼프 관련 섹터의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이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 다시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몰리면서 크게 올라주면서 오만전자 지지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신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은 좀 투심이 악화되면서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장에서는 트럼프 관련주들, 그 트럼프 섹터들 같이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력설비나 조선, 원전과 방산, 대북 관련주, 주도주 같이 공략해보실 수 있는 방법, 또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지난 단타 종목들의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이 수요일의 종목이었던 SY스틸텍 상한가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해 주셨던 한글과 컴퓨터도 윗골이 달리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었는데요. 자, 어떻게 이렇게 수익 볼 수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SY스틸텍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을지 아니면 수익 보고 나오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수요일에 방송으로 가지고 왔을 때 데이 트레이딩, 단기 스윙,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이 가장 좋고요. 혹시나 매도 못하신 분들은 요 5일선 추세 지지 라인 타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그냥 매도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일단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지금 사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오르는 것만 오릅니다. 자, 제가 아까 시장 분석할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트럼프 관련 섹터가 오른다. 이게 어떤 섹터죠? 재건이지 않습니까? 재건이 왜 트럼프 관련 섹터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었으면 애초에 러우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종전시키겠다. 그래서 종전되면은 당연히 재건할 거니까 재건 관련주가 트럼프 관련 섹터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우리 실체가 좀 있고 시총이 낮은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많죠. 데모, 현대 에버다임, 히림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SY 스틸텍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대장주만 취급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지난번 11월 13일 이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혹시나 매도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다른 종목 말씀드리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매도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갭 뜰 때 정리하시고 수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리뷰 종목이 하나 더 보겠습니다. SY 스틸텍과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가 매매 기법을 쓸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종가 매매 기법을 쓸 수 있는데 121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121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과 거래 대금이 동시에 나왔다. 종가 매매 기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고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고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딱 나오면 우리가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어제 좀 수능 때문에 시간이 미뤄졌지 않습니까? 미뤄졌는데 이때 종가에 아마 들어가셨더라면 오늘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겠죠. 오늘 고가가 한 6%, 시가에 들어가셨더라면 8%, 종가에 들어가셨더라면 6%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적산병 기법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인데요. 전고점이 여기죠. 근데 얘가 전고점에 비하면 좀 많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적산병 패턴 쓰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종가 매매는 원래 보통 단기 스윙으로 길게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만 다음날 파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오늘 못 파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어쨌든 양봉이 전일 장대 양봉 기준봉 종가 위에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SY 스틸텍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 매도하시는 전략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Y 스틸텍과 또 한글과 컴퓨터 계속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SY 스틸텍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홀딩하고 계신 분들 월요일에 갭 뜰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매도하시면 되겠고요. 한글과 컴퓨터 역시 한 차례 더 상승 가능합니다. 월요일장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내일장 1타 종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공략해 볼 수 있을 첫 번째 종목으로 유진 로봇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13% 상승해 주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유진 로봇 전략 세워주시죠. 예, 유진 로봇 한번 보겠습니다. 유진 로봇은 매집봉이 좀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집봉이라는 게 보이는데 매집봉 이후에 얘가 주가가 가라앉았다가 양이 나왔죠. 그런데 이때 보시면은 1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 한번 돌파는 해보려고 했는데 앞에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좀 곤란한 차트입니다. 이거는 좋은 호재가 있는 것이고요. 밑에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분명히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한번 다음 주 월요일 시가에 접근해 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거 들고 오게 되었고요. 매집봉 참 중요합니다. 매집봉, 매집봉, 매집봉. 매집봉이 무엇입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할 때 영망치형 캔들이 제가 나온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캔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영망치형 캔들이지 않습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영망치형 캔들입니다. 이거 이제 분봉상으로 쪼개보면 주가가 이렇게 쭉 올랐다가 쭉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왜 올렸으면 여기 왜 빠졌냐. 이거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세력들이 여기 물려있는 사람 기회 한번 준 겁니다. 물량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요. 매집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121선 터치함과 동시에 거래대금 터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다음 주 월요일에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유진 로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거래대금 받쳐주고 있고요. 매집봉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장 공략해 볼 수 있을 첫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넥스틸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2.38%대의 상승률 보여주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자, 영석쌤, 넥스틸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넥스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넥스틸은 6월 20일에 고점이 한번 딱 찍혔어요. 고점이 찍히고 나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잡혔죠. 다시 올라오는데 이때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거래 대금이 실렸어요. 거래 대금이. 그리고 상승 파동이 쭉 나왔어요.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횡보하고 있는 자리죠. 보통 상승 이후에 눌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아랫꼬리가 3번 정도 달리는 종목들은 이제 지지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지지라인을 그리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종목 들고 오게 되었고요. 또 이게 재료를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대왕고래 관련해서 재료가 있습니다. 볼게요. 넥스틸입니다. 특징 검색해 볼게요. 특징 검색하면 동해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 시추 본격화 여기 나오죠. 넥스틸 동해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 시추 본격화. 자, 대왕고래라는 것은 정부가 원전에 이어서 밀어주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시추하는 과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무수히 많은 뉴스는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지지라인 형성 이후에 전고점 돌파의 가능성이 높다. 우리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아까 유진 로봇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 시가에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넥스틸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종목 대왕고래 관련주로서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 형성 이후에 전고점 돌파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시가에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6%대 강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는 기업이죠.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고 그에 따라 종목이 바닥권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오른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지가 되고 나서 오르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이 저는 저점이라고 봅니다. 저점. 왜 저점이냐? 자, 121선 일단 아래에 있죠. 역별 구간입니다. 역별 구간이고 지금 거래 대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물론 많이는 아닙니다만 이전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계속 평균적으로 들어오면서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계속 담고 있습니다. 볼게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한 달 기준으로는 40억, 45억, 도합 한 100억 정도 꾸준히 담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 기관이 바닥 구간에서 계속 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수급으로 보나 차트로 보나 충분히 바닥 구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장 시가에 접근해볼 마지막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또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를 자세하게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적산병 패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배워놓으시면 이 패턴에 맞게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수익 모델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첫 번째 52주 신고가 경신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는 종목일수록 확률이 높아진다.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가면 좋은 건데 안 가도 별 문제는 없다. 요거는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매물대 소화 이후에 양봉 2개가 출현해야 된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자,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1번,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방송에서 전문가가 이게 참 좋다고 합니다. 주가가 오르고 있는 종목을 좋다고 해서 혹은 주변에서 이 종목 사면 100%, 200% 간다고 해서 내가 이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상승할 줄만 알았던 종목이 내가 사자마자 기가 막히게 빠지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빠지고 나서 얘가 횡보를 하는데 뭐 여기서 횡보하거나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대충 하나겠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내 평단가까지 오더니 내 평단가 이상을 돌파하면서 나는 마이너스에서 지옥 같았던 그 한 달, 두 달을 이겨내고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좀 경험을 해보셨죠. 꼭대기 샀다가 물리고 돌파할 때 수익 보고 나오는 경우. 자, 이게 바로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매물대였던 거예요. 내가 10,000원에 샀어요. 10,000원에 사서 20,000원, 30,000원 갈 줄 알았는데 이게 9,000원 빠지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한 달, 두 달 내가 좀 물려 있다가 보니까 그 힘든 시간 버텨내다 보니까 얼마로 간다고요? 10,000원을 돌파함과 동시에 11,000원, 12,000원 이렇게 가더라 이겁니다. 11,000원, 12,000원, 13,000원, 14,000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 있습니까? 아니면 수익 구간입니까? 우리 수익을 보고 나온 거죠. 요거 이제 바로 매물대 소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수익을 보면 되구나. 탈출을 하면 되구나.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죠.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시고 또 이게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죠. 반대로 주가가 그러니까 오르고 있을 때 똑같이 샀어요, 내가. 이때 똑같이 그냥 매수를 했습니다. 똑같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빠집니다. 주가가 빠져요. 그리고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해요. 그 다음에 오르거나 내리거나. 근데 1번은 우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오르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진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여기 매수했는데 10,000원에 매수했는데 이게 9,000원, 8,000원, 7,000원, 6,000원. 엄청 우리가 마이너스가 심하겠죠. 그럼 얘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6,000원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려고 해요. 7,000원, 8,000원, 9,000원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갈 때마다 여기 물린 사람들이 한 트럭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6,000원에서 7,000원 올라가려 하는데 7,000원에 물린 사람들이 살려달라 외치고 있고요. 7,000원에서 간신히 거래대금 써가면서 세력들이 돈을 올리는데 8,000원 갈 때도 8,000원에 물린 사람들이 살려줘 하고 있고요.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여기 물린 사람들이 계속 팔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매물대가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종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은 이런 차트, 제가 좀 지저분하게 쓰긴 했는데요. 1번과 같은 종목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한다. 손실이든 수익이든 이 안에서 하는 게 우리 원칙이지 여기서 하는 거는 매매의 기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다음 매물대를 소화한 이후에 양봉 2개가 나온다. 이거 간단하죠. 양봉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빨간색
네모난 거 그냥 2개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눌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올라갈 때 장대 양봉이 2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거나 이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런 차트 패턴이 나와야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도 섹터의 주도주일수록 확률이 높아진다. 요거는 확률의 문제입니다. 얘도 확률이고요. 얘는 필수. 뭐가 됐던 간에 이 양봉 2개는 매물대 소화한 이후에 나와야 돼요. 얘가 일단 무조건 가야 되고 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있으면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도 섹터의 주도주인데 52주 신고가 경신함과 동시에 양봉 2개가 출현한 종목이라면 저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비중 베팅을 한다 이겁니다. 비중 베팅. 이해하셨죠? 비중 베팅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급증하는 형태가 나와야 된다. 요거는 필수입니다. 그럼 필수 우리가 개념이 무엇입니까? 요 2개. 요 2가지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양봉 하나만 나왔다. 아니 그러면은 뭐 52주 신고가든 이거 필요가 없어요. 양봉 하나면 애초에 이 기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2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받는데 뭐 5억 혹은 50억 잔잔하게 들어온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냥 폭증해야 됩니다. 이렇게. 폭발해야 된다 이거예요. 폭발. 그러니까 적당히 나오면 안 되고 급증해야 된다. 10배 이상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개념이겠죠. 언제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승하다가 눌리는데 양봉 2개가 나와요. 양봉 2개가 나오면 이때 종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종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좀 수익성보다는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때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높은 구간이니까 주가가 굉장히 높게 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빠지면 어떡하지? 두려울 수 있다고요. 두려우면 안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때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다음날 확인하고 시가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요게 2가지가 있는데 성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나는 좀 심장도 빨리 뛰고 매매하는데 꼭대기에서 매매하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이거 너무 못하겠어. 제가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완전 꼭대기에서 매매하는 기법입니다. 나 그거 절대 못하겠다. 그러면 요걸로 가셔야죠. 왜냐하면 시가는 내가 볼 수 있잖아요.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든지 전쟁이 나서 막 시장이 폭락한다든지 내가 안 들어가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종가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미사일 날아다니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중동이나 이런 곳에서 그리고 나스닥이 폭락하고 막 갑자기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으로 발언을 한다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뭐 어떤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해 놨는데 그게 한국에게 이롭지 않은 방향이라든지 지금처럼 그러면은 이제 요게 우리가 종가에 들어간 게 좀 위험하다 이거죠. 다음날 개파락하는데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눈 떠보니까 마이너스 10% 출발해요. 손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갈 거면 요걸로 가셔야죠. 근데 내가 나는 그래도 수익 나는 게 좋아. 만약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호재가 나왔어요. 시장이 좋아요. 얘는 그럼 갭이 아침에 10% 뜬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일 매수만 해놨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플러스 10%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좀 빠지더라도 내가 수익 구간이니까 버틸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시가에 들어갔다가 플러스 10% 시가 갭이 뜰 때 들어갔다가 조금 빠지면 손이 벌벌 떨립니다. 왜? 이미 높은 구간에 갭이 떴는데 빠지면 이거 내가 물린다는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입니다. 선택.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손절은 3.5%. 일단 저는 호가창을 보면서
호가창을 보면서 요거를 이제 컨트롤을 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호가창이라든지 이런 게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3.5% 빠질 때 정리하시라.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입니다. 펩트론이란 차트인데, 자, 요거는 제가 차트를 이렇게 보고 확대를 좀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펩트론,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우리가 한번 구간이 나와요. 상승 이후에 지금 여기가 52주 신고가 자리거든요. 52주 신고가 자리. 그리고 상승했다가 눌리고 올라가는 거죠. 보세요. 제가 아까 매물대 소화를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매물대 소화를 제가 한번 정말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간을 돌려봅시다. 오늘은 11월 15일이지만 6월 11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니, 가정해 보는 겁니다. 오늘 6월 11일 여름입니다. 날씨도 덥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펩트론 여러분들 정말 좋습니다. 날라갑니다. 이렇게 좀 가정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저를 믿으시는 분들은 뭐 소액으로든 어쨌든 매수를 하셨겠죠. 여기 39,733원에 매수를 했다 가정해 볼게요. 4만 원에.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난 정영석 전문가 믿고 샀는데 빠집니다. 얼마까지 빠져요?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지네요. 근데 어쨌든 36,000원까지 빠지죠. 그럼 나 여기 꼭대기에 샀는데 무섭겠죠. 이게 기본적인 사람 심리거든요. 아니 매수하고 나서 바로 올라갈 것처럼 얘기했는데 왜 빠지지? 지금 이게 여러분들 하나의 매물대라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장대 양봉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플러스로 된 거 아닌가요? 내가 6월 12일에 이 종목 물려 있다가 한 2주 뒤에 6월 27일에 플러스 된 거죠. 탈출하신 거죠. 매물대 소화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기법을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지금 종가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안 되죠. 왜 안 되냐? 양봉 하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얘는 선택상 얘는 있으면 좋은 건데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시면 양봉 제가 2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까? 1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까? 2개가 나와야 된다고요. 2개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2개를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보시면 하나 더 나오죠. 그럼 언제 들어간다고요? 47,825원 종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때 종가에. 자, 그런데 높잖아요. 역사적 신고가인데 우리가 여기서 물리면 어떡하지? 이런 좀 두려움. 그러니까 아예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종가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먹을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어가도 된다. 근데 종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편하게 그냥 20% 넘게 수익을 보신 거예요. 이 디테일한 차이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매물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드렸고 양봉이 2개 나왔을 때 거래대금 보시면 확 들어오잖아요. 거래대금이 이때 전일 대비해서 팍 늘어나죠. 보시면은 909배가 늘어났어요. 10배 정도 늘어났다 보시면 되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몇 가지 더 볼게요. JNTC 보겠습니다. JNTC는 우리가 어디서 매수할 수 있었냐 이렇게 볼게요. 자, 시간 또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월 8일이에요. 아까는 우리가 6월 달로 시간을 돌렸는데 지금 4월 달로 가봅시다. 제가 방송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방송에서 JNTC를 추천합니다. 야, 유리기판 너무 좋다. AMD, 인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유리기판 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막 하고 있다. 이거 보시라. 여러분들이 다음날 들어갔다 가정해 볼게요. 다음날 종가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2만 950원에 들어갔다. 2만 원대에 물려있다 가정해 볼게요. 2만 원대에 매수하신 겁니다.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잠시 올라가 줘요. 잠시 올라가 줬다가 쭉쭉 빠집니다.
뭐 매도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이게 2만 원에 샀던 게 얼마까지 빠집니까? 여기 매수했는데 여기 17,000원대까지 빠지죠. 그럼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매물대입니다. 즉 물려 있다 이거예요. 매물대라는 게 물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려 계신 거잖아요, 여기에. 2만 원에 매수해서 우리가 3만 원, 4만 원, 5만 원 갈 걸 생각했는데 지금 2만 원에 매수해서 잠깐 올랐다가 내가 보니까 17,000원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쭉쭉쭉 흘러가다가 16,000원까지도 빠집니다. 우리 마이너스 엄청 찍혀 있겠죠. 근데 지금 올라가더니 찔끔찔끔 올라가더니 자, 양봉하다가 나와 버립니다. 얘가 얼마까지 가줍니까? 이때 23,900원까지 가줘요. 그럼 여기 생기는 윗꼬리가 누가 만든 윗꼬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만든 윗꼬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보통 한 2달 물려 있다가 본전이나 수익 오면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니까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거래대금도 이렇게 들어오고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매도했고 세력들이 많이 돈을 써가지고 올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 판 겁니다.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쭉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제 그럼 적산병 기법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나는 수익성이 좋아 하면 이때 종가에 들어가거나 나는 안전이 최고야. 나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철학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날 시가에 대신에 이제 종가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갭이 그냥 5%가 바로 떠버리니까 다음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편하게. 근데 갭이 얘가 5% 뜨는 거 뭐 그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는 안전하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웃돈을 주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갭 뜰 때 비싸지만 매수해놓고 조금 치고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수익인데 그 수익성에 있어가지고는 타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팩트죠.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근데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양봉이 이렇게 있어요. 어디든 봐도 똑같은데 양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양봉이. 지금 앞에 물려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양봉이 지금 두 개가 연달아 나옵니다. 연달아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대금 실리면서 양봉 두 개 나온다. 이때 종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거나 이 두 개 중 하나를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JNTC라든지 펩트론 이런 걸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 단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특강 개념으로 저녁 8시에도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신다면 단기 투자에 관련된 모든 것들, 자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관심 종목 분석, 시황 분석,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 무조건 단기 투자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한번 올해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적산병 패턴을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매물대 소화 이후에 장대 양봉 2개 출현하면 2일차 기준 종가 진입하거나 3일차 시가에 진입해서 수익 보는 전략 배워봤고요. 더 많은 정보들 단타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1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에이직랜드 볼 텐데요. 34,000원의 매수,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3650원으로 손실 구간에 있는데요. 에이직랜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대응책 세워주시죠. 네, 에이직랜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직랜드는 지금 매수 평단가가 34,000원이십니다. 34,000원이신데 지금 상승 이후에 좀 눌리고 있는 구간이죠. 근데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 관련해서 주가가 오를 때, 탄력을 받을 때 같이 오르는 애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한번 제가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자 보시면 에이직랜드, TSMC 첨단 공정 미국 이전 소식의 국내 유일 협력사. 그래서 TSMC가 이 실적이 잘 나올 때나 TSMC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르는 종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반도체 관련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TSMC도 그렇고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칩스법이라고 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거 이제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빠졌던 것인데 오늘은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반등에 성공해서 너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얘가 일단 이 역배열 구간에 있다는 점, 윗꼬리가 달렸다는 점을 봤을 때 한 차례 좀 횡보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다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야 된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TSMC 관련해서 어떤 개별 이슈가 있어야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이전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 앞에 보시면 장대 음봉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 라인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요 기법이 또 있어요. 음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라인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눌리고 올라간다는 기법. 이런 기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얘는 시총 3천억짜리인데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보면 에이직랜드 수급 볼게요. 자, 외국인 기관, 개인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지금 한 달 기준으로는 57억 정도 담고 있고요.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다행스러운 건 고무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바닥이라고 인지하고 계속 담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반등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위로 삼아가지고 계속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은 안 드리겠습니다. 괜히 추가 매수하시면 여기서 나중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사인은 안 드리고요. 손절 라인이랑 목표가는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9월 9일에 저희가 손절 라인 24,800원, 24,800원이 전 저점 라인이죠. 근데 얘가 상승 이후에 눌리고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전저점 라인을 이탈한다면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겁니다. 하락 추세가 가속화돼요. 자, 그러면 얘가 나중에는 우리가 손절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절 라인은 25,000원으로 대응하시고요. 올라온다면 한 4만 원, 그리고 45,000원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4만 원 잡으시고 2차 목표가 45,000원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에이직랜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 사인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1차에 4만 원, 2차 4만 5천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히림 보도록 할 텐데요. 7,300원의 매수, 비중이 5%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6,250원으로 비중은 좀 적습니다만 오늘 6%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흐름 보여주는데 히림은 어떤 대응책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히림은 지금 재건 관련해서 아마 오르고 있는 종목일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볼게요. 히림 특징. 히림이 지금 차트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미국 트럼프 우크라이나의 평화 특사 파견 준비.
1200조 뭐 이거 자극적으로 쓴 거고요. 어쨌든 재경 관련해서 뭐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뭐 오르고 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증시 재경 관련주로 복지는 자 히림은 같이 읽어볼게요. 히림은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저 신축공사 건설사업 관리 용역, 오데사 파크 마스터플랜 수립 등 이미 현지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 수혜 기대감이 작용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 이거죠. 테마가 아닙니다. 테마가 아니에요. 실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짚고 가봐야 할 테마 논리가 있습니다. 이거 좀 차트 지워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재건하면 정말 이전부터 많이 나왔던 이슈이죠. 재건하면 정말 많이 나왔던 이슈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대장주로 생각하고 있는 종목은 히림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죠? 제가 11월 13일에 추천했던 SY 스틸텍입니다. SY 스틸텍이에요. 얘가 지금 대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자리 보면 이제 재건도 거의 다 이슈가 도달했기 때문에 한번 물량을 쏟아낼 자리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세력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밑에서 담아가지고 위에서 고점에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럼 그 순간이 거의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SY 스틸텍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음 주 월요일에 그냥 안전하게 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데모라든지 뭐 현대 에버다임,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히림, 우리 시청자님 종목이죠. 히림과 무슨 상관이 있냐. 대장주가 빠지면 얘도 같이 빠집니다. 부대장이지 않습니까? 2, 3등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트를 보자면 지금 히림이 이렇게 양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7,000원 라인까지 돌파한다면 한 9,000원, 8, 9,000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욕심을 가지고 계속 홀딩하다 보면 다시 바닥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림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8,000원에서 9,000원 라인 도달한다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히림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재건주 대장주로서 7,000원 돌파한다면 8,000원에서 9,000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8에서 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SG 볼 텐데요. 3,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5%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24% 크게 올라주면서 3,74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크게 오른 만큼 좀 수익 구간에 있기도 한데요. 언제 수익 청산하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SG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G가 매수가가 3,100원인데요. 비중이 15%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보면 상승 파동 이후에 눌리고 나서 전고점을 살짝 돌파했나요? 이게 3,900원인데 3,880원 돌파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네요. 자, 이런 패턴이 뭐냐면 1파 이후에 색깔을 바꿔볼게요. 상승 1파 이후에 눌리고 나서 재차 상승하는 종목이죠. 이게 흔히 말하는 뭐 1파 이후 눌림도 되고요. 상승 N자로 봐도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 진행해 볼게요. 상승 N자가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지금 이전에 전고점은 3,900원인데 차트 이렇게 봤을 때 전고점은 7월 31일에 경신했던 4,005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4,005원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정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수익 구간이시니까 빠진다면 좀 기다렸다가 올라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들고 가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님 본전가 3,100원에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G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욕심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4,000원 돌파하면 정리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정가에 3,100원대 손절 라인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서전기전 볼 텐데요.
자, 5,628원의 매수, 비중이 63%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3.5% 하락하면서 4,495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서정기전 어떤 대응책 세우면 좋을까요? 예, 서정기전은 매수가가 5,628원이신데요. 원전 관련주죠. 원전 관련주인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원전 관련주, 이 중소형주 중에서는 G2 파워가 그나마 좀 강합니다. 자, 보세요. 같은 재료입니다. 똑같은 원전 재료인데 뭐 얘가 뭐 실적이 더 좋냐 그런 건 아니고요. 테마주인데 얘는 상승 파동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11월 13일에 고점 찍고 나서 지금 좀 눌리고 있다가 뭐 이렇게 추세 살리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들고 계신 종목은 대장주가 아닙니다. 얘는 대장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4,000원, 10월 12일에 찍었던 이 전저점이 4,000원을 이탈하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얘가 4,000원 이탈하면서 3,500원, 3,000원 쭉쭉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4,00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만약에 올라온다면 얘는 6,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6,000원에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전기전 정리해 주셨습니다. 4,000원 이탈 시에 손절 라인 잡아주셨고요. 올라온다면 6,000원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목표가 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포스코홀딩스 볼 텐데요. 47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50% 들어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50%의 비중 좀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포스코홀딩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을 기회 삼아서 조금 버티다 보면 혹은 신규 매수하다 보면 분할 매수하다 보면 나중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로 이제 트럼프 어떤 이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친환경 정책을 싫어합니다. IRA 폐기하려고 할 거고요. 보조금 안 주려고 할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친환경 정책에 국한돼서 볼 게 아니라 중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으로 확장해서 우리가 본다 하면 중국에서는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를 육성하고 있잖아요. 치고 올라오면 견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의 배터리 기업 전기차 2차 전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좀 높으시고 비중도 많으시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버티다가 한 35만 원 부근 올라온다면 그때 다시 문자 상담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짚어주셨습니다. 35만 원 부근 오면 다시 한번 문자 상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리노공업 빠르게 보겠습니다. 18만 3,500원의 매수, 비중 1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갔는데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리노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이 18만 3,500원인데요. 지금 바닥이 14만 3,300원입니다. 이거 간단하죠. 14만 원 손절 라인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급이 지금 뭐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고 개인만 사고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4만 원 이탈하면 정리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 라인 14만 원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